국내 증시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올 들어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이 1년 반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3,000선을 단숨에 회복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장중 3,000선도 내주며 급락 전환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6%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 경제지표 개선 등의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며 금리 상승 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미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며 글로벌 증시에 일제히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달래기에도 금리가 치솟는 등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충격을 받으며 3,000선이 붕괴된 뒤 하루 만에 100포인트가 상승했고 이튿날 또다시 장중 3,000선을 이탈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급등락이 이어지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3.05% 조정받으며 3,012.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5.3%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913.94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이어간 가운데 개인이 강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개인은 오늘 시장에서만 3조 7,663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갔지만 개인이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기술주와 언택트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제히 쏟아졌지만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는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배당 규제 등에 따라 올해 장기 금리 급등 호재에도 국내 은행주는 코스피 대비 은행의 주가 순자산 배수 할인율이 역대 최대인 74%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금융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장비 투자 소식에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극자외선 스캐너 장비의 투자가 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합니다. 증권업계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할인율 부담은 단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어닝 모멘텀 등이 빠르게 상승 중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향 수출주와 내수주에 대해 조정 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오늘까지 1,097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다 올 들어 1월 5,567건으로 줄어들었고 이달에도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뜸해지자 매물은 쌓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1,081건으로 열흘 전과 비교해 8.6%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광명시 흥이 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단 영향을 지켜보자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올해 2분기 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이 쓰는 서버 D램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통상 2분기엔 서버 출하량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요가 급증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말 D램 가격이 바닥을 찍은 뒤 서버 업체들이 재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2분기 서버 D램 계약 가격이 1분기 대비 10에서 15%가량 오르고 일부 거래는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어 올해 서버 D램 출하량은 3분기까지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 한 해 서버 D램 가격이 4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은행들의 예금, 대출 금리가 작년 말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 평균은 지난해 12월보다 0.02%포인트 낮은 연 2.72%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가 2.73%에서 2.69%로 0.04%포인트 내렸고 가계대출 금리는 2.79%에서 2.83%로 한 달 새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이유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기 때문으로 상승폭은 2019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분양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있죠. 다음 달 전국에서 4만 가구가 넘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지난해 3월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서울 분양 물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43,383가구, 일반 분양으로는 34,037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3,604가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실적이 12,252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없던 2019년 3월과 비교해도 이달 분양 물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927가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420가구에 그친 지난해보다는 많지만 최근 5년 평균보다는 적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월에는 평균 3,200여 가구가 서울에서 분양됐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165가구 규모의 광진구 자양 하늘채 배로와 780세대 규모의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첫 번째로 분양에 나서게 됐습니다. 두 단지 모두 모집 공고일이 2월 18일로 19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금지법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최대 5년간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외에 수도권 주요 단지로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시공하는 인천 미추홀구 시티 OCL이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서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분양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지난 24일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으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규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일석용 기자가 단지를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된 성남시 분당의 한솔주공 5단지 아파트가 벌써부터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리모델링 사업 승인 고시 다음 날인 어제 전용 42.75제곱미터가 9억 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 2억 원가량 뛴 겁니다. 10억 1천만 원 수준이었던 전용 74.16제곱미터는 현재 13억 5천만 원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에 따라 한솔주공 5단지 전용 41.85제곱미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 5,700만 원, 여기에 1,760만 원의 취득세와 2억 원가량의 사업 분담금이 필요해 8억가량 되는 물건의 경우 6억 원 정도의 기초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28년도엔 인근 민영아파트를 보면 비슷한 평형이 12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 한솔주공 5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면 더 높은 매매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2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집을 사면은 20원이 되면 거의 다 올려있고 한 4분 안 돼도 하여튼 승부에 한 이 정도? 내 생각에 5분에 한 순 정도 뛴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정부 규제에도 비껴나 있어 앞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뜨거워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투기 수요만 남는다는 견해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정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중으로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 화폐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가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화폐 설계와 기술 면에서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각국은 국가 간 외환 거래와 현금 사용량 감소에 대비하고 공공소액 결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춘절을 맞아 베이징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 거래에 쓰도록 나눠주는 시험을 했고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에서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이 가상화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돼 가치 변동이 없는 디지털 화폐에 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지불 수단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투기적 수요만 남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가상화폐가 디지털 화폐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더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결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 화폐 외에도 지역 화폐처럼 디지털 화폐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진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 중 국내 금융시장에 가장 먼저 안착할 수단은 무엇일지 업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예, 국제유가 6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63달러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과 더불어서 인플레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 전망인데 75달러 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63달러는 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유가 진짜 많이 올라왔던데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흘 전인 현지 시간 15일에는 3월 인도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60달러 10센트, 브렌트유는 배럴당 63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다음을 WTI는 63달러 53센트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0.12% 하락한 66달러 1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20달러에서 움직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국제유가가 이같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수요 회복 기대감,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요가 2019년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기대감이 수요는 언젠가는 정상화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 아니면 낙관론을 사실상은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 예,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향후 전망인데 전문가들은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향후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 65달러, 더 높게는 75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까지 확장을 해서 보자면 WTI 가격 기준으로의 유가의 상단은 65달러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아마 3분기에 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75불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WTI의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63달러 선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국제유가가 43달러 선을 상당 기간 넘지 못하다가 수요 회복으로 43달러를 돌파할 경우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흐름을 맞춘 홍성학 더원 프로젝트 대표는 단기간 내 유가가 63달러 선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국제유가 관련해서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WTI 가격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다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지금 급등세가 재개되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금융부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월 의장이 지금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날 대비 15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1.535%를 기록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한 때 1.6%를 돌파하면서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75% 하락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45%, 나스닥 지수는 3.5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코스피와 오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국채금리 오르면서 지금 투심 위축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또 돈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세 가지가 꼽힙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대규모 부양책, 통화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이 채권금리 상승을 억제할 의지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이 필요한 만큼 올해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연준이 자산 매입 대상 조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지 않는 한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성 해치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리파이낸싱이 줄어들면 주택 저당 증권 기간이 길어지는데 투자자들이 이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국채 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제 언제까지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1.6%에서 1.7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10년간 재정 부양 계획이 미국 세계 공급 부담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10년 재정 적자 계획이 기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연 2천억에서 3천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생겼고 내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성장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적 측면에서 금리가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줬습니다. 또 올해 미국 물가가 2% 중반까지 상승하게 될 경우에 10년 기준 명목금리가 1% 중반까지 올라오더라도 실질금리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이후에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1분기 중으로 이 금리가 1.5%에 안착한 이후에 금리 상승 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쉽지가 않고 또 장단기 금리 차도 부담스럽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시기는 2022년 하반기로 전망이 되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상반기로 예상이 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 관련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사전 계약 첫날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특히 테슬라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 첫날이었던 어제 2만 4천 대에 육박하는 계약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올해 연간 판매 목표로 잡은 26,500대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 첫날 기록은 현대차 그룹 전체로 봐도 역대 최다에 해당합니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8월 출시한
기아 카니발의 23,000대가 사전 계약 첫날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지난 한 해 국내 판매량을 하루 만에 2배 넘게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종별 통계를 산정하는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11,80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 중 20% 정도는 해지되는 상황을 감안해도 테슬라의 지난해 실적을 넉넉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천만 원대 가격으로 관심을 끌었던 테슬라 모델 Y 최저가 모델이 최근 판매 중단되면서 가성비 면에서도 적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오닉 5는 서울 주민이 보조금을 적용받으면 최저 3,7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는 경우 가격은 3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이오닉 5가 달성한 신기록은 전기차 대중화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 충격으로 3% 가까이 하락했는데 동학개미는 3조 원대의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3조 7,82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1일과 26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개인은 대형주만 3조 3,8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는 증시 조정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군 위주로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1조 307억 원, 2조 8,305억 원씩 대량 매도에 나서며 시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다음 달 모 회사인 한화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을 맡으며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2014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고 7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7년 만에 경영 복귀입니다. 한화그룹은 김승현 회장이 다음 달 중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3개 핵심 기업에 미등기 임원으로 적을 두며 한화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한화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미래기술 확보와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고요. 일요일에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자제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외 선별진료소 등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도, 대전 3도,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에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 부산과 대구 10도, 제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해상 곳곳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5에서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